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만나 이슈를 이야기하고 여론을 담아내는 여론과대담. 2회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의 큰 이슈가 건강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론과대담 지금 시작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건강 잃고 병원비까지 잃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2013년 공식 출범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는데요. 금연이나 절주 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비만 예방이나 자살 예방 등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건강까지 살펴보는 반가운 곳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실현하고 싶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석일 원장.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이곳이 장석일 원장님이 계신 곳인데요. 지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원장님 제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위치가 참 좋네요. 예, 예. 네. 뷰도 좋습니다. 네. 남산도 보이고. 예. 튀어가지고 예, 마음도 좋아지고 오늘 여기서 뭐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 예.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갈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여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 증진 관련된 사업들 또 네. 그리고 우리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건강증진이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연구도 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프로그램에 해서 실제로 지방자치나 이런 데다가 실현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음주라든지 구강이라든지 또 영양사업이라든지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모으게 됐어요. 한 곳으로. 그래서 한국건강증진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잘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법 안에다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것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들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법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갖다 지원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건강에 관련된 예산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거 우리가 집합돼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집합된 것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맞는데 돈은 정부가 다 쓰죠. 우리가 쓰는 돈은 사실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고 그러나 거쳐가는 거는 맞아요. 여기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나 보건소 이런 데다가 줘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사업들을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관련 사업에 관한 핵이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도 수행하기 위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국민건강증진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이제 사업들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또 허브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전문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여기 사무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대외협력팀, 정책개발팀, 그래요? 네, 여러 가지 팀들이 예, 있는데요. 우리가 그 건강증진개발원이 1센터 4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4실 내에는 15개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팀별로 여기 전략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금관리실이고, 그래서 각각의 팀들이 자기의 그 목적에 맞는 연구 지원 사업, 뭐 이런 개발,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또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 지원 업무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이렇게 적은 숫자들이 사실은 그 많은 일들을, 대한민국의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전략실이에요. 그래서 대외협력팀이 있고 정책개발팀이 있고 자원개발팀이 있고, 대외협력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 그 홍보에 관련된 거, 대국회나 대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외협력실입니다. 우리 그 여론방송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실장님 한번 뵙고 갈래요? 그럴까요? 우리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아니, 나도 여기 처음 들어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정말 미인이세요. 네,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그 건강증진 전략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금실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기금관리 실장이면서. 정확하게 어떤 기금인지. 건강증진 기금을 관리 운영 지원한다 그랬죠. 네. 모아서 우리가 큰 돈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쓰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관리 지원하고 있는 부분. 네, 일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 있으시나요? 어려운가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보람 있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다 하는 일이 건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다치거나 급성질환 같으면 표시가 나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인식이라든가 또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들은 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좀 가시화된 것을 빨리빨리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일하시도록. 그래 볼까요? 네, 그럼 고생 많이 계속 네, 해주시기 수고하십시오. 바랍니다. 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모두 14,427명, 하루 평균 39.5명으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8.5명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났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 사망률은 12.1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뭐 금연, 절주, 비만 예방, 또 자살 예방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봤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꼽자면 뭐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자살 예방이에요. 이게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육체적인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이런 부분들의 그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제 관심은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그 자살은 OECD 국가 중에 그 11년째 세계 1위를 하고 있어요. 11년째나요? 그래서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자살은 또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 뭐 연령층이라든지 또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원인 자체가 자살을 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그 복합적으로 있다. 뭐 학업에 대한 부분,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 또 노인 같은 경우, 빈곤, 또 그리고 또 소외,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원인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해결책 방법도 사실 그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곳이 그 자살 예방 예. 방지를 담당하는 또 곳이라고 예,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 그 자살 예방은 이제 건강사회 실천팀에서 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어떤 그 영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건강생활 실천팀, 뭐 구강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 속에서의 어떤 건강을 찾는 곳이라 그러면 건강사회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한의학 건강증진이라든지 또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강사회 실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우는 담배 한 개비.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흡연 인구 10억 명.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흡연까지 포함하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6초에 한 명씩 매년 약 600만 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금연이 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데요. 네, 그럼요. 네. 올해는 뭐 사실 저희 개발원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담배값이 10년 만에 네. 또 그것도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2,000원이라는. 그래서 그쵸.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그냥 관심도 쏟고 있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가기 전에 네. 잠깐 이거 하나 볼까요? 우리 이거 네. 이게 그 우리 건강생활시 이게 이제 그 구강 아이들이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상식을 메르스 때문에 못했는데 이게 우리 어린이들 작품이에요. 바른양치 공모전 그래갖고 여기 지금 대상 받은 신도 어린이 여기는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칫솔지레송 해가지고 제우수상 우리 어린이들 작품입니다. 칫솔 치약의 소중한 친구 뭐 이런 너무 잘했는데 네. 요 시상식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대신해 주는 걸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잡아놓은 행사는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요새 그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좀 집단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은 국가적으로 좀 자제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쁘죠? 예쁘네요. 그래요. 우리 저 금연센터 가볼까요? 네. 그 외람된 질문이지만 원장님께서는 흡연을 하시나요? 저는 안 하죠. 역시. 저는 네. 예 예전엔 했어요. 예전에는 하셨어요? 예전에는 했습니다. 저도 아주 늦게 배우긴 했지만 저도 흡연을 했었고 또 흡연이 얼마나 또 간접적으로 또 안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체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그 연기 때문에 좀 싫고 이런 것도 느끼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금 금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벌이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연 사업 뭐 크게 이제 뭐 나누어 보면은 그게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금연하는 쪽으로 좀 유도하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금연의 결의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비흡연자들이 그 담배 연기를 맞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뭐 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연령대 애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담배를 일단 배우고 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쪽에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금연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금연센터 그래갖고 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들이 지금은 이제 의료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 상담도 받아야 되고 또 관련되어 있는 의약품도 주고 뭐 이런 서비스들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잘 방문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여성 그룹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또 연령층들은 대학생 나이지만 뭐 산업 현장에 나가 있거나 뭐 이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잘 안 찾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금연을 시켜주려고 하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예.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전의경 군인 이 친구들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일반 사회하고는 다른 격리되어져 있는 양식의 어떤 장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또 금연시키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는데 네. 뭐 성공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피우고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입원시켜서 뭐 우리 비만 뭐 이렇게 해서 살 빼는 거 입원시켜서 하듯이 네. 그런 것들을 또 입원시켜서 금연을 유도하고 퇴원에서도 끝까지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합니다. 여기 봤더니요. 저는 여기를 보고 예술 작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피우고 있는 경고 그림 사진들입니다. 이 경고 그림 사진들. 실제 우리나라가 담배를 수출을 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사실은 경고 문구라든지 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담배를 피면 뭐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고 문구는 있었지만 그림은 아직 실리지 못했는데 6월달에 우리 임시국회 때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우리가 이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경고 그림을 넣으려고 했는데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는 가격 정책이라 그래서 값을 올려갖고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비가격 정책 그래갖고 이와 같이 경고 문구를 넣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흡연자로부터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무슨 금연 거리, 뭐 식당 안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가격 정책들인데 효과가 있기는 이런 경고 그림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깔끔해요. 근데 여기로 가니까 정말 좀 징그럽다 싶을 정도의 사진이 많은데 이제 6개월 후부터인가요? 아니요. 6개월 후가 아니라 언제부터죠? 1년 반이죠. 1년 반. 예, 1년 6개월 이후에 유예 기간을 둬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이 경고 그림을 우리나라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배값들이 세계적으로 쫙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본받을 만한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연 정책을 잘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거든요. 이 호주가 사실은 담배값이 우리나라에 이제 20개비가 들었어요. 개비가 한 갑에. 근데 여기 이제 25개비가 들어있지만 값이 한 19,000원 정도 됩니다. 값을 그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흡연자들이 줄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극단적으로 쓴 내용이 뭐냐면 담배값에 담배 회사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지우고 그리고 오로지
이와 같이 그 혐오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에다 다 쓰게 하는 그래서 그런 담뱃갑에다가 그 경고 그림만 실리는 그 정책을 썼더니 금연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가 한 19% 정도니까요.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흡연율이 한 40% 남성 흡연율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9%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여기가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담뱃갑 포장이 저희 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바뀔 거라고 봤는데요. 그거에 관한 설명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거는 어쨌든 이제 1년 6개월 이후에 이제 실행이 되어지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뒀는데 아마 좀 더 논의돼야 될 거는 이제 그 경고 그림도 전면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크기 내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이 경고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쉽게 그 흡연으로 그 유도되지 않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고 그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이슈로 조금 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담배하고 딱 궁합이 맞는 게 있죠. 예. 뭘 것 같습니까? 술. 그렇죠. 술입니다. 그 원장님은 술을 어떻게 좀 드시나요? 아, 저도 저기 뭐야 사실은 제가 그 저도 이제 학생 때 네. 굉장히 많이 그 술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고 공부를 한참 할 때도 청춘도 즐기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어찌 보면 중요한 젊은 시절에 술을 먹음으로 해서 아 이게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완전히 금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또 금연하고 금주 사업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절주 사업이죠. 절주 사업. 예, 예. 네. 절주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아, 절주 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재밌는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119 뭐 이렇게 119 해서 캠페인이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술을 한 가지 종류의 술을 그리고 또 이제 그 한 장소에서만 한 장소에서만 예, 마시고 네. 그래서 9시 이전에 이제 그 끝내고 집에 가자. 뭐 9시 이제 이전에 끝내고 집에 끝내고 가자. 집에 가자. 뭐 이런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술, 종류의 술을 예, 한 장소에서만 장소에서만 먹고 9시 이전에. 그렇죠. 네. 되게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 1차 가면 2차 가고 2차 가면 3차 가고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또 네. 홀수로 가야 된다 그래서 3차 가면 5차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네. 그냥 한 장소에서만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내자는 얘기예요. 한 가지 종류의 술을 1차에서 끝내고 9시 전에 끝냅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 음주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흡연은 확실히 이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지식 수준이 높거나 이런 분들이 좀 그 흡연율이 좀 낮아요. 근데 음주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그 별로 경제 수준이나 또는 어찌 보면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조금 더 그 빈도가 더 높기도 하고 오히려요? 그래요. 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위험군 쉽게 얘기하면 그 헤비 드링커 그래갖고 막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네. 뭐 막 이런 폭음자라든지 네. 그 이런 개념이 아닌 저위험군이라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술을 요만큼씩 절주하세요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을 때 소주 한 그 5잔 이내로 마셔라라는 거 하고 또 여성들은 뭐 한 2.5잔 이내로 마시기를 이제 권고하는 그 주량인데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경제 수준이 있거나 또는 뭐 교육 수준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한텐 그 수준보다 낮은 술을 마시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 위험성이 좀 적은 그 저위험군의 그 음주군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이제 몸에 나쁜 뭐 폭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또 그런 사람들 그 고위험 이런 사람들은
경제력이 좀 낮은 사람한테서 더 많이 먹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역시 흡연 못지않게 그 건강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굉장히 빨리 먹어요. 발걸음은 빠르게, 식사는 천천히.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 소통이잖아요. 예.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발원의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소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개발원의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좀 잘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